자, 도매국을 가주세요. 도매국. 저번에 상품 골라두신 거 있으시면 두 번째 상품 그걸로 그냥 바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시 소싱을 하셔도 좋습니다. 인기 100에서 빠르게 찾으실 때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가서 찾으시면 되죠. 사진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해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폴더 있었죠? 여기다가 .jpg 대표 사진은 얘가 그냥 파일 형식이 안 적혀 있어서 그냥 모든 여기 파일 형식에 .jpg까지 확장자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이 사용 허용인지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사용 허용이라서 요거를 이제 사용 허용이고 낱개 상품이 가능해서 이 상품을 골랐고요. 요거는 아마 전환법상 뭐 입력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도 한번 이 상품을 골라보았어요. 자, 요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해서 본인 폴더에다 저장할 건데 저번처럼 새 폴더 하나 만들게요. 그러고 보니 얘를 바깥에다 놨네. 여기 안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오른쪽 다른님 사진 저장, 여기다 저장. 이렇게 들어갔죠? 저는 여기서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품들을 올릴 거라서 요거를 일단 다운을 받을게요. 자, 일단은 저번 시간하고 여기까지 완전 동일하죠. 그리고 이 주소도 클릭해서 컨트롤 C. 그러고 저번에 이제 가져왔던 그 문서에 아마 여러분들 폴더에 넣어두라고 했을 거니까
폴더에 보시면 마진 계산 엑셀표 있을 거예요. 날짜는 6월 29일, 사이트 주소, 붙여서 넣고, 도매구, 상품명은 일단 요 상품명 그대로 가져오기로 했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이거 바꿔야죠. 너무 길어요. 얘가 구입 원가가 제가 팔 프리미엄 뉴라고 되어 있는 애는 6,700원. 그럼 구입 원가 6,700원. 그리고 배송비가 있나 볼게요. $2,000원이네요. 오, 괜찮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배송비가 2,000원이에요. 싸죠? 2,000원. 고객한테는 어떻게 매길 건지는 고민해보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어쨌든 8,50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하나 살 때. 그죠? 그럼 판매가에 다 녹일 거다라고 한다면 판매가를 높게 해가지고 책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3,000원 해서 배송비를 없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겨도 되죠. 위에를 고쳤나요? 위를 고칠 게 아니라 밑을 고칠 거였는데 잘못 고쳤네. 2,000원이었고 아까 여기 13,000원. 그래서 배송비 0원. 보통 마진 가격을 1.7배를 했을 때 이 작자가 만든 걸로 보면은 11,390원 정도 한다고 해요. 이 만든 사람은. 근데 저희는 13,000원에 배송비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최종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했을 때 대략 한 17.9% 마진이 나올 거고, 단순 마진율도 보면은 48% 정도면 넉넉하죠.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배송비를 내가 물게끔 하고 판매가를 더 낮춰도 되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고객들 입장에서 그냥 심리적인 부분에서요, 만약에 한 개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무료 배송을 엄청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이렇게 올리면서 배송비를 여기다 녹인 거고요. 가격대는 내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조정하면 돼서, 만약에 내가 뭐 14,000원에 올리겠다. 가능해요. 내 맘대로 올리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일단은 책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 번만 눌러 놓을게요. 여기까지는 저번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까지 먼저 해주세요. 이 화면 그대로 옆에 새 탭을 하나 눌러서 미리 캔버스를 켜주세요. 네이버로 가서 미리 캔버스를 켜겠습니다.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에서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네. 디자인 만들기에서 직접 입력 눌러주세요. 사이즈는 1000에 1000으로 놉니다. 1000, 1000 하고 새 디자인 만들기. 여기까지만 먼저 해주세요.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서 상세 페이지 중에서 내가 강조할 부분들을 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을 따서 만들겠다. 근데 저는 이게 프라임으로 골라서 밑에서 골라야겠다. 만약에 이 이미지를 내가 따서 만들겠다 하면은 이 이미지를 윈도우 버튼 하고요. 아이고요.
윈도우 버튼하고 쉬프트 버튼하고 누르시면서 S를 툭 해서 영역을 좀 넓게 그냥 잘 잡으세요. 됐죠? 그 다음 미리 캔버스로 와서 그냥 컨트롤 V. 크기는 적당하게 늘리시면 돼요. 내 제품이 잘 보이는 크기면 되겠죠? 이 바깥으로 넘어간 부분은 어차피 미리 캔버스에서는 잘려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제품이 잘 보이게 그냥 적당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줄여서 스포트 여기 보이게 해놔야지. 윈도우 시프트하고 뭐 윈도우랑 쉬프트 누르시면서 스크린샷이라서 S야. 윈도우 쉬프트 S. 윈도우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S를 또 눌러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막 옆으로 늘리고 해서 보면은 이 창에 가득 차온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걸 채우기 위해서 요 옆에서 이렇게 늘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고 찌부되고 짜부된 이상한 그림이 되거든요. 제발 이러지 마시고 요 가장자리 동그라미 있죠? 얘네에서 조절하셔야 돼요. 네, 꽤 많아요. 그러신 분들 돌아다녀 보면은 지금 아직 안 돌아다녀서 확인은 안 됐지만 여기까지 이제 추가 이미지 다 만드셨다 하면 다운로드 누를게요. 그러면 웹용 인쇄용 이렇게 뜨는데 일단 만약 이런 경우 있죠. 사진을 가져왔는데 좀 너무 어둡다. 그러면 사진 선택해서 우리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 보면 여기 직접 조정해서 밝기 대비 다 조절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져온 사진에서 혹시 어둡거나 좀 더 조절할 사진 있으면 밝기 대비를 대략 이렇게 맞춰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걸 다 했다. 그럼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을 하실 건데 웹용으로 JPG나 PNG 둘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페이지 저는 10페이지 모두 다 저장할 거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희 폴더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추가 이미지라고 해서 저장해 놓을게요. 얘가 여러 개 파일을 한꺼번에 받는 거라 R집으로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열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닫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미지들이 따와진 거예요. 이걸 이제 추가 이미지나 아니면 이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대표 이미지로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좀 자를 거거든요. 상세 페이지는 미리 캔버스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거라 다른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시 57분이니까 지금 요거 저장해서 압축 푸는 것까지 완성하신 분은 조금 쉬었다가 2시 10분에 이어할게요. 자, 인터넷을 좀 가볼까요? 응? 자, 네이버의 검색창을 적을 건데요. 포토
포토스케이프라고 적어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누를게요. 그리고 3.7 다운로드 클릭. 그리고 다운로드 나우를 누르면 조금 기다려 볼게요. 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이렇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뜨는데 EXE는 설치 파일이니까 그대로 열기 누르시면은 그 포토스케이프가 설치 창이 열립니다. 포토스케이프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네. 얘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 구글 드라이브는 상관없어서 체크 풀게요. 다음. 이렇게 설치만 해주세요. 하고 마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세요. 자, 일단 사진 편집으로 가주실래요? 그리고 경로는 아까 상세 페이지를 저장하신 경로로 가주세요. 라이브러리 문서에 저는 쓱싹 스마트 스토어, 제 이름 스마트 스토어에다 저장했었으니까 여기 보조 배터리였죠, 제가 한 게. 여기서 이 긴 애들이 상세 페이지거든요. 클릭. 엄청 길어요. 이게 플러스가 확대, 마이너스 축소예요. 확대해서 보실 분은 이렇게 확대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보셔도 돼요. 자, 자르기에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자유롭게 자르기 상태로 끌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그러고 이렇게 끌어서 범위 잡았죠? 선택 영역 저장. 그래서 요거를 뭐 예를 들어 1번 그리고 이제 얘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렇게 끌어서 밑으로 조절한 다음에 또 자를 부분을 범위를 잡고 이때 제품이 이렇게 잘리게 잡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백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부분에서 자르면 돼요. 그래서 선택력 저장 2번 아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영역을 잡아서 선택력 저장 3번 확인. 딴 데 누르면 풀리고요.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끌어요. 영역을 잡아서 여기까지 자를 거다 하면 이렇게. 그러고 선택력 저장 4번 영역을 잡아서 5번 영역을 잡아서 이때 영역을 잡을 때 보시면 와이드와 하이트가 보이죠? 와이드가 너비, 하이트가 높이예요. 물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통으로 긴 거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배울 오픈마켓 부분에서는 하이트가, 그러니까 길이 요 높이가요 2000 픽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만 뭐 저장해서 올릴 수 있거나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자르는 게 나중에는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어쨌든 그냥 올릴 수는 있어서 만약에 이걸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데 따로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구조를 안 바꾸고 싶은데 하면은 그냥 쓰셔도 돼요. 얘는 아까 저장한 게 제가 5번까지 있으니까 6번. 딴 데 누르고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끌어서 영역 잡아서 7번. 그럼 9번이네요, 얘가. 네. 아, 이거 피크닉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게 다 화면에 안 잡힐 때는 축소해가지고 화면에 보이게 해놓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아까 10번. 그리고 이 밑에가 11번.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한번 저장해 보세요. 자, 이제 상품 등록을 들어갈 건데요. 상품 등록의 복사 등록이라는 건 이전에 내가 올린 상품과 비슷한 상품일 때 이전에 올렸던 내용을 복사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틀린 부분만 고치면 되니까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티셔츠를 팔았는데 또 티셔츠를 파는 경우 또는 와이셔츠를 파는 경우 이럴 때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복사 등록을 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상품이라 해도 왜 선물 세트 스몰, 라지, 뭐 미디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복사 등록이 편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제 고른 상품과 완전히 다른 상품을 선택했거든요. 그럼 복사 등록이 아니라 상품 등록을 해야 되겠죠. 제가 고른 상품은 보조 배터리였어요. 그쵸? 그러면은 새 탭을 띄워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다가. 어제 한 절차랑 같아요. 쇼핑으로 가서 보시면 보조 배터리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볼 수 있어요. 휴대폰 배터리에 그냥 보조 배터리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명 입력에 보조 배터리 이렇게 쳐보면 뜨죠? 그럼 요거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지금 휴대폰 보조 배터리나 어쨌든 전기 꽂아서 충전하는 것들은 이 전환법 필수 카테고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도매국 사이트에 보시면은 KC 인증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입력해야 되는 카테고리인 거고, 다른 뭐 자파나 이런 거는 전환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으시면 돼요. 이따가 저는 요거 입력해서 집어넣을 계획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됐고, 확인.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은 이대로 쓰기엔 너무 길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쇼핑에서 보면은 보조 배터리 했을 때 쇼핑 연관으로 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라 했잖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은 이런 걸 가져오셔도 돼요. 도킹형이니까 보조 배터리 도킹형, 도킹 배터리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회수가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보았는지가 궁금하다면 저번에 배웠던 키워드 마스터 알죠? 셀러 마스터? 요런 데다가 쳐보셔도 돼요. 이렇게 쳐보면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했는지 이렇게 달에 이제 조회한 조회수를 알아볼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상품은 와 530건 찾았는데 22,538건이 있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찾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된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좀 더 이름을 쉽게 정하려면은 여기 이제 광고 말고요. 광고 아닌 애들 중에서 띄워져 있는 걸 보시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좀 비슷하게 지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음에 들게 상품명을 지어주시면 돼요. 이름을 지으셨다면 상품 검색 품질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확인. 그 다음 판매가 적어야죠. 아까 전에 설정한 금액으로 일단 적을게요. 저는 14,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금액은 14,000원. 그리고 옵션을 설정을 할 건데 옵션은 조합형으로 그리고 옵션명은 그냥 종류라고 해 놓을게요. 그래서 옵션 값에다가 이 보조 배터리 옵션을 넣으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이 프리미엄 요것만 팔 거거든요. 뭐 어쨌든 다 똑같긴 하겠지만 그러면 화이트, 블랙, 핑크 8P는 화이트랑 핑크만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해가지고 쭉 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놓고 양쪽에다가 같이 놓고 보면은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옵션을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프리미엄 빼고 C타입 화이트 C타입 블랙 C타입 핑크 8핀 화이트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예쁘겠구나. 팔핀 핑크 해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하면은 이 밑에 이렇게 옵션 목록이 생겨요. 가격대는 동일하니까 그대로 쓸 거고 재고 수량은 아까 보니까 예제 보니까는 옵션별 수량이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개씩으로 수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 여기서 아까 추가 이미지에 만들어 놓은 대표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걸 고르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그냥 아까 그 이미지 쓰셔도 되긴 해요.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기왕이면 여기 걸로 고를게요. 그러고 추가 이미지. 얘네들을 올렸을 때 순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가 돼요. 예를 들어 얘를 끌어다가 앞에다 놓으면 얘가 일단 첫 번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하고요. 동영상은 현재 없으므로 넘어갈게요. 상세 설명. 인용구를 이용해서 제목 부분을 좀 꾸며볼까요? 인용구의 모양은 마음에 드는 걸로 설정하시면 되고, 이 제품명이 프리미엄 뉴 프라임 큐인가? 일단 적혀 있기는 프리미엄 뉴 보조 배터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파워뱅크라고도 적혀 있으니까 이름을 좀 활용해서 휴대하기 편한 초경량 디자인, 요거 괜찮겠네요. 라고 해서
뭐 대략적인 이런 멘트들을 집어넣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는 지금 핸드폰 배터리 그리고 도킹형 보조 배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집어넣은 이유는 일단 크롤러가 우리가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읽어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이런 이미지에도 이 글씨가 다 적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는 걸 그 크롤러는 못 읽어요. 얘는 그냥 이미지, 그림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글을 적는다면 그게 이제 크롤러가 읽어드리기에는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구나 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도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 물론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다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서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죠. 이거 조금 남게 잘랐네. 자 어쨌든 뭐 사진에서 내 사진 해서 순서도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얘랑 얘랑은 똑같대요. 그죠?
대략적으로 멘트는 원래 중간중간에 적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대략적으로만 적으시고 상품 상세 페이지들 좀 넣어서 올릴게요. 순서 바꾸는 건 요 위에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얘가 좀 안 좋은 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중간으로 넣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보면은 요 옆에 요 선 보이죠? 회색 선. 회색 있는다. 파란 요 녹색 선. 요 밑으로 내려가도 녹색 선 보여요. 이때 놓으셔야 이렇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사이에 여백을 좀 두고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올릴 때 아예 좀 신경 써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배치가 조금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게 어쨌든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사진과 사진 사이에 넣기가 조금 힘들게 되어 있어서 맞출 때 그냥 아예 순서대로 올리시는 걸 추천을 해요. 네, 글 사이에 넣었으면 이렇게 잘라서 움직이면 되기는 해요. 이거 자체도 은근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올리실 때 약간의 여백의 미를 두세요. 너무 바짝바짝 붙여서 올리시는 것보다는 약간씩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게 더 낫고요. 글씨를 강조할 부분은 블록 지정해서 진하게 한다든지 강조도 가능해요. 네.
상품 주요 정보를 펼쳐보면 모델명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전기 제품이라면 모델명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모델명을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 없다면 넘어가셔도 되긴 하겠죠. 근데 저는 있어요. 그러면 여기 PRST 5008 저는 이걸 넣으면 되겠죠. PRST 5008 찾기 하면은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브랜드 제품일까요? 뭐 프라임이라는 곳으로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프라임 Q, 그죠? 그러면 프라임 Q라고 해놓을게요. 있네요. 그리고 제조사는 얘가 더스마티.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품목은 핸드폰 보조 배터리, 그죠? 뭐 삼성 정품이나 이런 건 아니고 KCC 인증 정도 받았네요. 충전은 보조 배터리 충전. 된 것 같고, 충전 시간 적혀 있으면 좋은데 안 적혀 있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용량은 아까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KC 인증 있었고요. 인증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떤 인증이다 라고 적혀 있지는 않죠?